지금 당장 카톡 목록 한번 올려보세요. 예전엔 밤새 수다 떨던 친구, 언제 밥 한 끼 하자던 동료. 그런데 지금 그 채팅방들 다 어딨나요? 마지막 메시지가 내가 보낸 잘 지내이고 상대방의 일은 한참 뒤에 사라졌거나 아예 그대로인가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올리면 숫자는 올라가는데 정작 오늘 힘들었지라는 DM 한 통이 안 오나요? 우리가 바빠서 연락 못한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화장실 갈 시간도 있고 릴스 볼 시간도 있는데 연락할 시간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오늘은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을 안 하는 아주 잔인하고도 명확한 심리학적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가 바빠서 연락을 못하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바쁘다는 말은 너는 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뜻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죽을 것 같이 바빠도 자신에게 정말 가치 있거나 에너지를 주는 사람에게는 단 10초라도 시간을 냅니다. 카톡의 읽씹이나 뒤늦은 안읽씹은 그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노동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숙제가 되어버린 것이죠.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당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연락이 끊기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신이 그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직장 상사 욕, 시댁 식구 험담, 사는 게 힘들다는 한탄만 늘어놓지는 않았나요? 처음 한두 번은 공감해주지만 만날 때마다 감정의 배설물을 쏟아내는 사람을 반길 사람은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탈진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는 당신을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가 다 빨려나가는 기분을 느낍니다. 결국 상대의 뇌는 생존 본능에 따라 당신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을 차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락을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당신의 대화 방식이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더 힘든 일도 있었어. 라며 대화의 주도권을 뺏어오지는 않았나요? 아니면 상대의 근황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당신의 성취나 불행에 대해서만 떠들지는 않았나요? 인스타그램 릴스처럼 짧고 강렬한 소통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자기 이야기만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과의 긴 대화를 견디지 못합니다. 대화는 탁구처럼 오고 가야 하는데 당신이 계속 강력한 스매싱만 날린다면 상대는 결국 라켓을 내려놓을 겁니다. 당신이 SNS에 올리는 완벽한 일상이 오히려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비싼 카페, 화려한 호캉스 사진만 올리면서 정작 친구의 소박한 고민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이질감을 느낍니다. 얘는 참 잘 사네. 나 같은 고민은 말해봤자 이해 못하겠지? 라는 심리적 장벽이 생기는 것이죠. 혹은 너무 과하게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경우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그 불쾌한 감정을 피하고자 당신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립니다. 당신의 화려한 피드가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외로 너무 착하고 거절 못하는 사람들도 연락이 끊깁니다. 다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라는 말만 반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주 안전하지만 동시에 아주 지루합니다. 심리학적으로 깊은 관계는 적당한 갈등과 자기 주장이 오갈 때 형성됩니다. 당신이 색깔 없는 사람처럼 굴면 상대는 당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감도 얻지 못합니다. 당신이 타인에게 맞추느라 스스로를 지워버릴 때 상대는 이 사람과 연락해도 딱히 나눌 알맹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결국 당신의 배려가 상대에게 무색무취한 관계로 인식되어 서서히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슬프지만 우리는 모두 변합니다. 20대 때 죽고 못 살던 친구가 30대, 40대가 되어 연락이 끊기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의 관심사가 육아, 재테크, 커리어 등으로 갈라지고 삶의 궤적이 달라지면 더 이상 공유할 맥락이 사라집니다. 당신이 성장을 멈췄거나 반대로 너무 앞서 나갈 때 예전 친구들과의 대화는 겉돌기 시작합니다. 네이버 릴스에서 어제의 유행이 오늘 촌스러워지는 것처럼 인간관계의 유효기간도 존재합니다. 성장의 속도가 맞지 않는 사람끼리 억지로 끈을 붙잡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고역일 뿐입니다. 연락이 안 오는 건 그저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는 건 당신이 던진 걱정 어린 조언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너 그래서 취업하겠어?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 같은 말들 말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었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날카로운 평가와 지적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자존감이 낮아진 시기의 사람들에겐 이런 말이 치명적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해주는 사람을 찾아 떠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조언이 누군가에겐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할 때 끊겼던 연락의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관계에서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연락하기 위해 쓰는 시간과 감정 소모에 비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의식적으로 계산합니다. 그것이 즐거움이든 정보든 위로든 말이죠. 만약 당신과의 관계가 오로지 피곤함만 준다면 사람들은 가차없이 언팔하고 차단합니다. 카톡방에서 당신의 말에 반응이 없는 건 당신이 그들에게 투자할 가치 없는 자원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거칠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관계의 생태계에서 도태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우리 옛날에 진짜 좋았는데 그때 기억나?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금방 미천이 드러납니다.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거의 추억팔이는 잠깐의 황수일 뿐 미래를 함께할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꿈을 꾸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보이지 않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추억의 박물관에 가둬버립니다. 가끔 들러 구경은 하겠지만 매일 소통하며 살아갈 파트너로 생각하진 않는 것이죠. 현재의 당신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과거의 인연은 결국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연락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을 때가 있답니다. 바빠 보여서 연락 못했어. 네가 답장이 늦을길래 나도 안 했어. 이런 말들 속에 숨은 건 상처받기 싫어하는 당신의 방어기제입니다. 상대의 작은 반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먼저 연락하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하며 자존심을 세우고 있진 않나요? 당신이 세운 그 높은 성벽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지쳐 떠나간 것입니다. 먼저 손 내밀지 않으면서 왜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느냐고 한탄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제 관점을 바꿔봅시다.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하는 것이 꼭 나쁜 일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정화라고 부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나무는 크게 자랄 수 없듯이 우리 인생에서도 불필요한 인연들이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연락이 뜸해진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나를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애쓰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연락이 끊기는 것에 일일이 상처받기보다 그 침묵의 시간을 어떻게 나를 위해 쓸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훨씬 성숙한 인간의 자세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7명이 인간관계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아싸를 선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당신만 연락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지쳐있는 시래입니다. 중요한 건 연락의 횟수가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내 속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반드시 타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스스로와 잘 지내는 사람 곁에는 구걸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결국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자존심 따위는 버리고 먼저 카톡을 보내세요. 하지만 왜 연락 안 해? 라는 비난 대신 오늘 네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지? 라는 짧고 따뜻한 안부를 전하세요. 그리고 상대의 답장이 늦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세요. 상대의 공간을 인정해주고 당신이 먼저 따뜻하고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이 스스로를 가꾸고 행복해 보일 때 떠나갔던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빛을 보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관계의 열쇠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많이 아팠나요? 혹시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싶어 눈물이 나셨나요? 괜찮습니다. 연락이 좀 끊기면 어떻고 혼자면 좀 어떻습니까? 당신이 카톡 알림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당신은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떠나갈 사람은 떠나더기 두세요. 그래야 당신의 진가를 알아봐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오늘 밤은 휴대폰을 잠시 끄고 누구의 연락도 기다리지 않는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늘 여기서 당신의 마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지친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깊은 심리학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